한 사람의 명예를 두고 무려 70년 동안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해묵은 갈등의 한가운데 서 있는 인물, 박진경 대령의 이야기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그는 나라를 구한 영웅일까요? 아니면 무자비한 학살자였을까요? 바로 이 질문 하나가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를 계속해서 흔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번 달, 그러니까 2026년 1월에 국가보훈부가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자격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거든요. 한 사람의 명예에 대한 판단이 어쩌면 국가의 역사를 다시 쓰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미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박진경 대령의 서운이 지금 와서 이렇게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건지 그 배경부터 차근차근 짚어보죠. 먼저 국가유공자라는 게 뭔지부터 간단히 알아볼까요? 말 그대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한테 주어지는 최고의 명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격을 박탈한다는 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닌 아주 중대한 결정인 거죠. 자, 이제 시간을 훌쩍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48년의 제주,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제주 4.3 사건, 바로 그 한복판으로 가보겠습니다. 모든 논란이 시작된 박 대령의 그 6주간의 행적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원래 이 자리에 있던 연대장은 평화적인 해결을 모색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해임되고 그 자리에 박진경 대령이 부임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지휘 아래 제주도는 불과 한 달 남짓한 시간 만에 그야말로 피바람이 부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죠. 그의 강경한 태도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 30만 명을 몽땅 희생시켜도 무방하다. 물론 이 발언은 나중에 그를 암살한 부하들의 증언에서 나온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가 그의 무자비한 이미지를 완벽히 굳혀버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말로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지휘봉을 잡았던 단 6주, 그 짧은 기간 동안 체포된 민간인이 무려 6천 명에 달했습니다. 당시 제주도 인구를 생각하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였어요. 이게 바로 그 악명 높은 초토화 작전의 시작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박진경 대령의 최후는 정말 극적이면서도 굉장히 이례적이었습니다. 적군의 손에 죽은 게 아니었거든요. 바로 자기를 따르던 부하들의 총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날은 바로 박 대령의 진급을 축하하는 파티가 열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티가 끝나고 몇 시간 뒤, 바로 그날 새벽에요. 부하 장교 몇몇이 잠들어 있던 그의 숙소에 들어가서 총을 쏜 겁니다. 정말 우리 군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엄청난 하극상이자 비극이었죠. 그렇다면 대체 왜 자기 손으로 직속상관을 죽여야만 했을까요? 나중에 법정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박 대령의 무자비한 작전이 동족상잔, 그러니까 우리 민족끼리 서로 죽이는 비극을 부추기고 있었다. 그래서 민족을 위해서 그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고요. 하지만 당시 정부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부는 그를 순직한 영웅으로 봤어요. 그래서 우리 군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군장으로 장례를 치러주고 훈장도 수여하고 국립현충원에 안장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그의 공식적인 영웅으로서의 지위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그게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거고요. 자, 그럼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볼까요? 한쪽에서는 과거의 영웅이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학살자라고 비판합니다. 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평가가 7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어떻게 정면으로 꽝 부딪히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양쪽의 주장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거든요. 서운을 박탈해야 한다는 쪽은 아니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하라고 한 사람을 어떻게 국가 유공자로 모실 수 있느냐, 이건 희생자들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반면에 서운을 유지해야 한다는 쪽은 건국이라는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군인으로서 임무를 다한 거다, 그 공로와 희생은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맞서는 거죠. 결국 정부는 이 양쪽 주장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요, 단순히 한 사람의 명예 문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게 될 겁니다. 이 결정에 미칠 파급 효과는 정말 여러 갈래로 뻗어나갑니다.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요,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정의와 명예의 기준은 무엇인지,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까지 던지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앞에 놓인 선택지는 결국 이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한번 국가가 인정한 명예체계는 흔들려선 안 된다. 그 안정성을 지키는 길을 갈 것이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그냥 책 속에 있는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고 우리 사회에 살아 숨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재의 문제라는 거죠. 결국 이번 결정은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과연 한 국가가 지켜야 할 명예의 진짜 가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